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단원 대기와 해양의 변화를 나갈 건데요. 일단 그 반별로 지질시대 연대표를 끝마치지 못한 반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때는 이 진도를 좀 더 나가고 대기 파트를 먼저 하고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그 지질 연대표 마저 하고 그 다음 소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이 좀 많긴 해요. 기압과 단열 변화, 고기압과 저기압,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또 기단의 변질, 전선, 온대 저기압까지 좀 내용이 많긴 한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잘 상기를 시키면서 천천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대기의 압력으로 우리는 1기압을 수음기둥 760m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헥토파스칼 단위로 했을 때는 1013 헥토파스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단열 변화는 우리 열역학 법칙 간단한 공식인데요. 이게 열이고 Q는 열, 그리고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의 변화를 0이라고 놓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커질 것이고 온도가 높아진다면 부피는 작아질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단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지표가 있어요. 어떤 공기가 이 부분에 공기가 모여들면서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공기는 단열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부피는 커지는 대신에 온도는 감소할 거고요. 이때 수증기가 물로 냉각이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름이 합강하게 되면 이 공기의 온도는 다시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이로 인해 날씨가 흐려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강하면 구름이 생기지 않아서 날씨가 맑아지겠죠. 고기압과 저기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압이 왼쪽에 있는데 고기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고기압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기가 누르는 힘이 강해요. 주변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 바람이 여기로 이 고기압 부근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그럼 얘네들이 땅바닥에 바람이 땅바닥에 닿게 되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저기압 쪽으로 향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저기압 쪽으로 가게 되면 저기압 쪽에서는 공기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상승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원리로 저기압과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으로 중심부의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죠. 이곳에서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기압 부근에는 상승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중심부에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고, 북반구 지상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강기류로 인해서 날씨가 대체로 맑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상승기류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하강기류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거 우리 엄지손가락으로 많이 암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거 다시 잘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주위보다 기압이 높고 주위보다 기압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압과 저기압을 기준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거나 낮은 걸로 고기압과 저기압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보통은 우리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람은 고기압에서 그 등압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곧장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고기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불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일기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단 북반구 기준일 때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바람이 나가는 이유는 전향력 때문이죠. 전향력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가상의 힘이고,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 원에서는 이 전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방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풍향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북풍이라고 하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하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서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남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방향에서 오는 바람은 우리가 남동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기단 넘어가겠습니다. 기단이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수평 방향으로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기온과 습도가 지표면과 비슷하게 형성된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 대륙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오래 머물게 돼요.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는 차갑고 건조한 대륙이죠. 그래서 이 공기의 특징은 한랭 건조하게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따뜻한 바다 위에 있는 어떤 공기가 기단으로 형성이 되면 얘는 고온, 다습한,
기단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단의 종류와 성질을 간단하게 볼 텐데요. 만들어진 장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도기단, 열대기단, 한대기단. 그래서 적도기단은 기온이 제일 높고요. 한대기단으로 올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만들어진 장소 습도에 따라서 해양성 기단과 대륙성 기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해양성 기단은 물이 많죠. 습합니다. 대륙성 기단은 물이 거의 없죠. 건조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단의 성질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어, 포함해서 기단의 성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보면 크게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데,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대륙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한랭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북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바다 부근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랭 다습한 성질이 있고요.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쪽에서 형성이 되고 대륙 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난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남쪽 부분에 바다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로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건조하고 다습한 특징이 구분이 되고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한랭과 온난한 성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적도기단은 매우 다습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태풍이 적도기단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추가적으로 적도기단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죠. 우리나라의 겨울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합니다. 봄과 가을철에 영향을 주게 되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한 성질이 있고요. 초여름 장마철과 가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을 보면 춥고 건조한데 이게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그런 거고요. 한여름에 열대야 형상이 일어나는 것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계절별로 일기도와 함께 기단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겨울철의 대표적인 기압 배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이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고 동쪽이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철의 기압 배치를 서고 동저형이라고 부르고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랭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이 시베리아 기단이 주기적으로 해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해요. 이로 인해 3만 4원의
사만사온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 학생 때까지만 해도 자주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사만사온 현상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왜냐면 지금 이 고기압 등압선의 간격이 매우 좁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계절풍이 부는데 북서 방향에서 불어온다고 해서 북서 계절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서 우리가 서해안 지역의 폭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폭설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철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양쯔강 기단이죠. 지금 보면은 봄철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고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일단 특징은 온난 건조해요. 왜냐면 얘는 양쯔강 기단 때문에. 그리고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시베리아 기단이 이쪽에 있죠.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꽃샘추위도 봄철에 경험할 수가 있고요.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왜냐면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런 심한 날씨 변화가 생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황사를 봄철에 자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 시기를 보면은 고기압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크게 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우리나라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고 이쪽에 영서, 영동 지방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달한 고기압은 우리가 아까 봤던 오호츠크의 기단이에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 펜 현상 들어봤죠? 자, 이 태백산맥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 영동 지방으로 구분을 하고 이 영동 지방의 한랭다습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늦봄에서 초여름 시기인데도 이 영동 지방에는 냉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랭다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기류로 구름을 만들게 되고 이 구름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하게 돼요. 이로 인해 영서지방에는 가뭄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형태를 팬 현상 혹은 높새 바람이라고 합니다. 늦봄과 초여름에는 이런 계절적
현상이 있고요. 장마철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고기압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도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그려보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장마철에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위에서 발달한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선이 형성이 돼요. 근데 지금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차갑죠. 차가운 공기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따뜻한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찬 공기로 인해서 한랭전선이 아래쪽으로 발달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따뜻한 공기가 또 위로 올라오면서 이 한랭전선과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정체전선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장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장마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기, 초여름 시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정체전선을 장마전선이라고 해요. 이때 이 온난전선 앞부분에 강수구역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면 이 온난전선 앞부분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일단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죠. 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다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차이로 인해서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왕복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 전주 지역에도 장마철인데 비가 오는 시기가 있고 안 오는 시기가 있죠. 그거는 이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반복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름철 기압 배치를 보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력을 펼치고 있죠. 이 시기의 특징은 일단 남동 계절풍이 분다는 거고요. 왜냐면 이 시기에 고기압이 여기, 저기압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죠. 그러면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으로 인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하고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형 그리고 보면 겨울철에 비해서 등압선의 간격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철보다는 약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을철은
일단 건조합니다. 왜냐면 어, 구름이 없고요. 구름이 없다는 거는 수증기가 없다는 뜻이죠.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지역에 구름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위로 올라가다가 이 구름이 이불의 역할을 해서 다시 이 열을 다시 지표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곳은 계속 따뜻한 혹은 더운 그리고 가을철의 특징은 일교차가 크다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구름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표에서 나오는 열이 이 이불에 의해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온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구름이 없으면 이 열이 그냥 지표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면서 일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가을철에는. 그 다음에 이제 기단의 변지를 볼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는 겨울에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한랭 건조하니까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지 않은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리죠. 그 이유는 이제 기단의 변질과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기단이 변질된다는 건 특정한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기단이 성질이 바뀌는 것을 기단의 변질이라고 하는데 크게 한랭한 기단의 변질과 온난한 기단의 변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랭한 기단의 변질을 보면 한랭 건조한 기단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를 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상대적으로 남쪽으로 오게 되면은 자, 이때 아무래도 이 고기압이 위치한 대륙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하겠죠. 기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따뜻한 바다를 만나게 되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게 되면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 가벼워져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기단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남하를 하면서 계속 가열을 받겠죠. 그러면 크기가 큰 저군형 구름을 만들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정란운이에요. 그럼 정란운이 우리나라의 소나기나 겨울철에는 폭설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온난한 기단의 변지를 보면 이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기단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펼치고 있죠. 우리는 이 온난한 기단의 변질로 인해서 이 부산,
지역에 바다 안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초여름 새벽이나 밤, 이 시기에 바다 안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온난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에 오게 되면은 얘네들은 기단 하단부가 점점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안정해지는데 왜냐면 항상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밀도가 크고.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안정해진다고 하는데 여기가 차가워졌으니까 이 기단은 안정해집니다. 서서히 안정해지는 이 기단이 뭐 건조해지냐 이건 아니고요. 이미 따뜻한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아예 구름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얕은 층운형 구름을 만들게 되고요. 추운형 구름이나 안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바다, 그러니까 우리 여름철에 차가운 바다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초여름은 새벽이나 밤은 식어 있는 상태죠. 태양열을 받지 않아서 식어 있는 상태일 때 이 새벽이나 밤에 층운형 구름이나 안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동지방 폭설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북쪽 지역에 발달한 고기압이 높새바람 혹은 팬 현상에 의해서 영동지방에 폭설을 내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태백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영서지방은 건조해진다. 이런 영동지방 폭설은 또 이런 팬 현상에 의해서 폭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기압의 종류를 몇 가지 볼 텐데요. 자, 먼저 정체성 고기압은 어떤 기단의 중심이 대륙이나 해양의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주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 고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큰 규모의 기단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형성되는 정체성 고기압의 한 종류인데요.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랭 고기압을 먼저 보면은 한랭 고기압은 확강기류에 의해서 공기가 지표면 부근에 쌓이면 상공에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일단 이걸 기압 배치를 보면 일반적으로 지표를 1000헥토파스칼로 가정을 했을 때 지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계속 쭉쭉쭉 감소를 할 거예요. 700, 500까지 일단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차가운 지방에서는 8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여기가 지표고요. 아래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기압이 높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표 부근이 주변보다 공기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근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위쪽에서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위쪽에서는 하강기류로 인해서 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질 때는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생기겠죠. 우리는 이 고기압의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랭 고기압을 키가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온난 고기압은 따뜻한 지방에서 형성이 되는데 30도 부근의 어떤 지역에서 30도 부근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공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따뜻한 지방에서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공기가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는 상층에서 공기가 모여서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키가 큰 고기압이다라는 명칭을 붙였고, 대표적인 게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인데요. 이동성 고기압은 중심이 일정한 위치에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이동하는 고기압이에요. 이 이동성 고기압은 상공의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성 고기압은 주로 정체성 기단에서 분리가 되어서 만들어지거나 온대 저기압은 전면이나 후면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온대 저기압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동성 고기압의 발달 시기를 보면 비교적 규모가 작고 봄과 가을에 주로 나타나고요. 특히 봄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쇠퇴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요. 시베리아 기단이겠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가을에는 해양성 고기압의 쇠퇴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이 해양성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동성 고기압은 고기압이죠.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 중심 부근에선 대체로 날씨가 맑아지고요. 중심이 통과한 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부터 날씨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봄, 가을의 일기도에서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 연이어 통과하게 되고, 고기압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과 우리나라의 날씨를 연관지어서 보면은 대표적인 이동성 고기압이 양쯔강 고기압인데, 이는 대륙에서 발달한 시베리아 기단의 일부가 양쯔강 부근으로 남하한 뒤에 가열되면서 변질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 날씨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는 양쯔강 고기압의 영향으로 3, 4일 동안 날씨가 맑다가 뒤따라오는 저기압에 의해 흐리거나 강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기압과 관련된 고기압의 여러 가지 종류를 봤고요.